네, 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 MJ입니다. 다들 새해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연휴를 맞아 또 그리고 2020년의 첫 번째 영상을 맞아서 주식 투자는 전쟁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주식 투자 그리고 전쟁의 공통점 그리고 전쟁의 사례 그리고 전쟁의 전략을 인용해 와서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뭐 엄청난 전쟁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약간 전쟁에 관심이 많은 그런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를 꼽자면 이제 방어, 보급, 공격, 정찰 이렇게 네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방 방어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전투선이 있어요. 그 전선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 편이고 여기가 적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격을 했어요. 그래서 주력 부대를 투입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겠죠? 전선이. 근데 이때 만약에 여기를 방어해주는 병력이 부족하다면 적군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의 주력 부대를 포위시켜 버릴 수 있겠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례가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고요. 이게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 부대가 결국 졌어요. 결국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방어, 특히 후방 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측면 방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방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다들 감이 오시죠? 그리고 보급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뻔하죠.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모든 의욕을 상실하잖아요. 보급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식료품뿐만 아니라 탄약 같은 것도 보급이 필요하고요. 뭐, 뭐 다른 물자 같은 것들도 뭐 총 고장나면 새로 갖고 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격은 뭐 너무나 뻔하죠. 애초에 공격이 없었다면 이 진격 자체가 불가능했을 테니까. 결국 진격을 해서 적군의 주요 지점들을 우리가 차지해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전쟁에서는. 그리고 정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찰이 부족해서 전투에서 진 사례가 굉장히 많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정보전, 이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 이 정보전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 네 가지 시스템을 네 가지 요소를 주식 투자에 대입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방어가 안전자산, 두 번째 보급이 추가 매수, 세 번째 공격이 위험자산, 네 번째 정찰이 투자 연구로 저는 대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안전자산을 보시면 안전자산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큰 변동성이 생기는 주식시장에 그대로 노출이 되겠죠, 수익률이. 그래서 뭐 나는 멘탈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손실이 몇 달 연속으로 발생하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투자 심리가. 근데 만약에 안전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 와중에 안전자산은 뭐 이렇게 조금씩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질 거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변동성이 극대화됩니다. 안전자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래서 안전자산이 확보가 되면 내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급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로 제가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 추가 매수를 해주면 평단가가 이렇게 나눠지고요. 결과적으로 반등할 때 손익분기점이 예전에 여기였다라고 하면 이 원금 수준을 회복하는 데 드는 주가가 여기였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를 좀 낮아지게 되겠죠. BEP가. 그리고 위험자산. 죄송합니다. 위험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이죠. 그래서 주식 비중. 이 주식 비중이 부족할 경우에는 뭐 너무나 뻔하죠. 안전자산이 많은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데 사실 위험자산 아니면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너무 위험자산 비중이 크면 또 이렇게 수익률이 들쑥날쑥한 그런 면이 있는데 또 너무 이게 작으면 수익률이 이렇게 돼요. 너무 안정적이어서 뭐 수익이 생기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찰은 이제 투자 연구. 여기서 말하는 투자 연구라고 하면
기업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또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 이 기업이 어떻게 되는 시나리오에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면 뭐 투자 심리를 상실할 수 있겠죠. 이게 그리고 약간 징크스가 있어요. 이게 저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근데 다른 주식 투자자분들의 영상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투자 연구를 잘 해요. 열심히 하세요. 해서 수익이 납니다. 그럼 약간 조금은 자만심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때 딱 투자 연구를 지속하지 않고 딱 잠깐 쉬자 하고 손을 놔버리는 순간 바로 수익률이 정체됩니다. 정체되다가 그게 어느 정도 더 지속되면 수익이던 게 손실로 바뀌어요. 이게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징크스가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랑 똑같은 징크스를 느끼시고 그래서 투자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세요. 네. 이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사례를 가지고 주식 투자에 대입해보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과 미군이 되게 중요한 축으로 싸우게 되었는데 태평양에서 그 당시에 일본과 미국의 경제력 차이가 상당했음에도 일본군의 해군 부대가요 미국의 해군 부대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컸어요. 그 말은 즉 공격력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일본군이.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잘 나갔어요. 승승장구를 했는데 결국 한계를 드러냈죠. 이 한계는 이제 공격의 모든 것을 몰빵하니까 방어도 부족하고요, 보급도 부족해집니다. 당연히 정찰도 부족해지고요. 그래서 이 공격력은 있는데 이 공격력을 뒷받침해줄 이 펀더멘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계를 드러내고 이제 항복을 하게 되었죠. 이 반면 보급의 중요성을 알던 연합군, 특히 미군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조금 밀렸어요. 공격력이 몰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미군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빵빵한 걸로 아주 유명했는데요. 2차 대전 때. 이 빵빵한 보급을 기반으로 펀더멘털이 갖춰주니까 공격력이 일본군에 비해서 비중이 크지 않았음에도 결국 승리를 할 수 있었죠. 원폭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어가 없는 군대는 포위당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스탈린그라드 공격인데요. 이게 뭐냐면 독소전쟁 때 되게 주요 거점 중에 하나였어요. 스탈린그라드가.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당시 전선이 이렇게 잡혀 있었고요. 이쪽이 소련이고 이쪽이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히틀러가 주력 부대를 투입해서 진짜 너무나 쉽게 이걸 점령해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소련이 여기서 머리를 좀 씁니다. 이 후방 부대가 여기가 부족한 걸 소련이 눈치를 채요. 그래서 여기를 탈환한 생각으로 전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밑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독일군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이 꽤 오랜 기간 버티다가 결국엔 이제 포기를 하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어가 없던 독일군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방어가 없는 군대는 결국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정찰을 게을리하면 기습당한다. 미드웨이 해전이 상당히 유명한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미드웨이가 태평양에서 되게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여기 그 미드웨이 섬이 있어요. 이게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때 일본군과 미군이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이제 미국은 항모를 가지고 왔어요. 항모를 가지고 왔는데 일본은 그걸 몰랐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그 날씨가 안 좋아서 이제 초계기라고 하는데 이 정찰기죠. 흔히 말하는 이 정찰기를 띄우지를 못했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거기다가 애초에 정찰기가 많지도 않았고요. 일본군은 공격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찰기가 미군 항모를 거의 당일에 발견했어요.
항모 그 전투 당일에. 그래서 뭐 아무런 대비를 하고 있지 못했죠, 일본군은. 그래서 전투기에 싣고 있던 폭탄이 그 어뢰가 아니라 그냥 폭탄이었어요, 일반 폭탄. 그래서 이걸 어뢰로 바꿔 낄 시간이 부족해서 그대로 이제 출격을 시켰는데 뭐 당연히 항모부대를 상대로는 뭐 별 효과가 없었죠. 하지만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전감청을 통해 이 일본군이 미드웨이를 부르던 그 비밀 명칭이 AF였는데 이 AF가 미드웨이 섬인 걸 미리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모함을 몰래 끌고 가서 일본 공격 부대를 기습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4번 공격이 부족하면 이길 수 없다. 이건 뭐 제가 구체적인 그 사례는 못 찾았어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세계 최고의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공격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죠. 이 공격은 뭐 반드시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어도 외교적인 공격, 심리적인 공격 이런 공격일 수도 있죠. 어찌됐든 뭔가는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던 말이 되죠. 그리고 병사들의 사기는 공격에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성공했을 때, 특히 적진의 이제 중요한 도시를 점령했을 때, 딱 그 전투 의혹이 증가하고요. 우리 쪽의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 특히 중요한 부분의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 크게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이 성공하면요, 병사들의 사기도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입을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방어의 측면에서 보자면 안전자산의 최소 비중을 정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10%로 하고 있어요. 최소 비중을 정하고 이를 반드시 엄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보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 추가 매수 여력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이 주식을 100만원어치 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100만원어치 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지금 50만원 사고 다음 주에 한 20만원 사고 그 다음 주에 20만원 그 다음 주에 2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전체 100만원을 손실 보는 게 아닌 50만원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고 이 밑에서 나머지를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여기까지 끌어낮출 수 있는 그런 추가 매수 여력을 확보해 두는 그런 전략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정말 확실한 기회다. 차트가 지금 이렇게 나왔고 지금 뭐 초대박 호재가 터지기 직전이다 라는 확신이 들 때는 정말 여기서 그냥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징크스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날 때도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이 이 채널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투자 교육을 전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잠깐 여담으로 제가 오늘 몸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약간 말을 버벅거린 부분이 있어요. 영상을 찍는 데는.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좀 호전된 몸 상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